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논평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류근일 선생입니다.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의 논설 고문으로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유평에 소개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제목이요. 유창훈으로 강해진 이재명, 이균용 먹고 김태우도 삼키려나? 누가 그를 막을 건가? 인데요. 부제목이요.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서 숨죽여온 의로운 판사들이 나서라. 내년 총선 패배하면 탄핵 내전 한동훈에서 윤석열 벌어질 것이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국내전 헌법기관 간 싸움으로 확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으로 부결되었다. 이 사태는 2000년대 한국내전 코리안 시빌 워의 한 초기적 양상이라 할 만하다. 이 내전은 민간 세력끼리 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 세력과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기관들이 서로 싸우는 방식이다. 사상 초유의 방식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진영을 대변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NL 운동권을 대변한다. 한국내전 1945년의 발화. 한국내전은 원래 1945년의 8.15 해방 공간에서 싹텄다.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김일성 박헌영의 전체주의 공산당 독재 인민공화국이냐의 싸움이 그것이었다. 휴전 이후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속의 내전 아닌 정쟁만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2000년대 한국내전은 다시 정쟁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냐, 자유를 뗀 민주주의냐의 체제전쟁으로 갔다. 이 한국적 체제 대결은 글로벌 차원의 미중 대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만 해협의 긴장, 남중국해 분쟁 등 신냉전과 맞물려 있다. 근래엔 한미일 플러스 인도 태평양 자유국가 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자유대 전체주의의 이념 충돌, 전략 충돌, 경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싸움 키워가는 이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당한 것을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장이 아니다. 이재명은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 그는 싸움을 키우는 방식 외엔 다른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할 법하다. 김정일 플러스 푸틴도 싸움을 키우고 있다. 싸움을 키우다 보면 큰 싸움이 된다. 그는 구속동의안 기각, 이균용 부결, 강서구 구청장 선거 승리, 당 독재권 장악, 공천권 행사, 총선 승리를 향해 질주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면 한동훈 탄핵, 윤석열 탄핵까지 의도할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50년 썩지 않으려면 이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 이재명은 집요하고 집착적이다.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읍소한다. 그러나 그에겐 범죄 혐의란 치명적인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그의 시간이 어느 틈에 올거진 판사의 시간으로 후닥닥 바뀔 때 그는 자신의 아군의 끝을 볼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유창훈으로 강해진 이재명은 그 힘으로 이균용을 잡아먹었다. 그 여세로 김태우도 잡아먹히려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다. 의로운 판사 어디 없소? 그렇다면 누가 이재명을 멈출 것인가?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에서 살아면서도 꼿꼿한 속내를 말없이 간직해왔을 의로운 판사들이 나섰으면 한다. 그대들의 선배들은 어려운 고비마다 안면이 사법파동의 봉화를 지피곤 했다. 나와라 그대들. 운동권이 사로잡은 사법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지 않은가?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 잔당이 제멋대로 조자룡 헝칼 쓰듯 하는 사법을 거부하라. 응징하라. 몰아내라. 그리하여 성직에 가까운 사법부를 다시금 정의의 전당으로 만들기를. 이렇게 류근일 선생이 일갈했는데요. 큰 담론에서 아주 디테일까지 그 맥이 쫙 일맥을 통합니다. 체제전쟁이라는 말이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었죠. 어디서요?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게 몇 년 전서부터 체제전쟁. 그때마다 메이저 언론은요 외면했어요. 무슨 뭐 체제전쟁? 지금 대명치 2022년, 2023년에 무슨 체제전쟁?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냐? 지금이 8.15 해방 후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이상하다. 이상하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구속시킬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막히네. 유창훈 또 뭐지? 이재명이 단식하더니 이게 살아나네. 이게 뭐지? 이게 그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체제전쟁이 이게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이제야 뒤늦게 생각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좀 간파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체제전쟁이라는 말을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이 공격용 단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이재명한테
당하고선도 아직도 모릅니다. 자, 왜 이재명한테 당한 게 체제전쟁이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이재명 한 놈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같은 세상의 악당, 민주당에도요, 거기 판검사 출신들 많아요. 그 사람들 법을 알아요, 다. 알면서 왜 이재명이 범법자를 실드 치면서 방탄하고 목숨을 걸고 딸랑딸랑거리고 아부할까요? 의로운 지도자한테도 이렇게 아부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도 의로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나마 조금 상식적인 지도자들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딸랑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체제전쟁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의 전쟁이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의 전쟁이었으면 이재명 같은 놈은 벌써 죽었지. 불법이냐 법치냐의 전쟁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명 같은 놈은 벌써 감옥에 갔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사파의 주사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체제전쟁이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면 다소의 불법 이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모택동 스탈린도 그랬잖아요. 레닌도 그랬고 사람을 죽여도 자기네들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그 혁명만 완수한다면 사람 죽이는 거는 과정일 뿐이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 안 했잖아요. 심지어 사람 죽여도 아무 상관 안 하는데 법 위반한 거는요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이재명을 따르는 그 무리들입니다. 거기에는요 이해찬을 비롯해서 그 민주당의 원로들서부터 지금 이 민주당에 딸랑대는 이 공천 받으려고 할랑할랑대는 놈들 뭐 왕년에 운동권 좀 했다는 놈들 정청래 뭐 비롯해서 이놈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불법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이겨야 되는 거야. 왜? 아니 불법이냐 사법질서냐 하면 자기들이 불리해요. 바른 거냐 그른 거냐 하면 자기들이 불리해요. 다 알아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건 오로지 단결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것만이 자기네들이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과 나중에 합치는 거. 그렇게 해서 늙어서 이제 한번 권력 한번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뭐 이재명의 무슨 13개인가 기소된 거예요. 그런 거 13개 아니라 130개를 기소해도 130건의 범죄를 저질러도 별이 130개라도 오히려 더 그런 거 더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별이 많고 죄가 많은데도 버티는 이재명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같으면 벌써 나가 떨어지고 벌써 구속됐는데 저거 단식까지 하고 저렇게 처절한 거짓말을 하고 어제 한 말 오늘 뒤집고 야 기가 막힌 스킬이다. 기가 막힌 깡다구다. 존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이재명 하나다. 체제전쟁이기. 불법 탈법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국민의힘은 이미 체제전쟁에서 거긴 손 놓은 정당이니까 그래도 그 국민의힘 국힘당을 국민들이 할 수 없이 미는 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그렇고 그거 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냐면 체제전쟁에서 그나마 싸울 사람이 윤석열 정부라고 믿기 때문에 전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외부와의 체제전쟁은 잘해.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떤 이념전쟁, 정체성 전쟁은 멘트로는 잘합니다. 그리고 일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 흉악범, 저 체제전쟁의 대표 선수로 올려놓은 이재명, 왜 대표 선수로 올려놓은 옛날같이 뭐 DJ Y에서는 자기가 쫙 끌어모으는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이재명은 그게 아니라 남이 올려 세운 거예요. 남이 올려 세웠는데 그냥 버티고 왜 버티냐면 지가 얘기했잖아요. 불법으로 50년 감옥 가야 되는 거니까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버티니까 어떻게 하냐? 그 버티는 힘을 사람들이 그래 버텨 네가 안 버티면 어떡하냐? 그래서 버티게끔 만들어주고 그 버티게끔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가 훌륭한 리더라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YS DJ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버티는 조폭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앞에서 선두권에서 무너지면 지네들 다 무너지니까 할 수 없이 밀습니다. 말하자면 동네 깡패들끼리 싸우는데 맨 앞에 쓴 사람이 리더십이 훌륭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갈 것 같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것 같아서 뒤에서 미는 게 아니라 앞에서 딱 몽둥이 일고 설치는데 그놈이 무너지면 다 여기가 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야야야 버텨 야 네가 최고다 버텨 하고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런 셈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유근일 선생 지적대로 의로운 판사 한 명이 나와서 이걸 막아달라. 왜냐면 너무나 이재명 쓰러뜨리는 건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명분 있는 사람, 간디 같은 사람 쓰러뜨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놈 쓰러뜨리기는 너무나 간단해. 법을 법대로 적용만 하면 쓰러지는 건데 이거를 돈 처먹은 권순일 같은 놈, 그 다음에 유창훈 같은 놈자 붙여야 돼요. 왜냐면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판사는요 놈자 붙여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목수일 제대로 못하면은 그거는 실수라고 봐줘요. 목수는. 근데 판사나 의사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거 실수하면요 그건 놈이 아니라 감옥 가야 돼요.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 나 할 수 있는 거를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런 만큼 책임감이 더 큰 거야. 목수나 대장장이들이 실수해봐야 그 물건 하나 잘못다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데 죄와 벌을 논하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은 이건 놈자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야 할 의사가 사람을 죽이면은요 그거 감옥 가야죠.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사도 존경하고 의사도 존경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인간이 덜 됐어요. 예,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력에 유리한 게 불리한 걸 판단해. 그리고 내 출세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는 걸 판단해.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무너뜨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안 일어나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의로운 판사 한 명, 두 명만 나오면 돼. 한 명, 두 명이 이번에 앞으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수원에서도 영장 칠 것 같아요. 그때 구속영장 발부하고 아니 법대로 하면 발부잖아. 법대로 이재명 눈치 보지 말고 개딸 눈치 보지 말고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재명 제거가 되면요 흔들릴 겁니다. 이놈들 체제 전쟁에서 그래도 쉽게 무너질 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악당 최강 빌런부터 쓰러뜨려야 돼요. 이재명은 의로운 판사 한 명, 두 명이 쓰러뜨립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엄청난 응원을 하니까요. 그리고 응원을 하고 진정한 방패 막아주니까 용기를 내주시. 용기도 아니잖아. 아니 상식대로 법대로 하라는데 그게 무슨 용기냐? 그게 쪽팔리잖아요. 내가 판사인데 쪽팔리잖아요. 쪽팔리진 맙시다. 괴물이 되진 맙시다. 아니 나이도 뭐 40대 50대 됐으면 뭐 판사 됐는데 뭘 더 성공을 하냐? 쪽팔리진 말아야지.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 가족 친구한테 쪽팔리지 않냐? 에이 쪽팔리. 한 놈 안 나오냐?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분 나오시겠죠? 아시아 갑니다.